여보, 나 내일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원이 예방접종도 맞아야 하고. 그래. 그럼 잘 갔다 와.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병원까지 좀 태워주면 안 돼? 애 없고 버스 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아, 그냥 택시 타면 되잖아. 택시비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런 곳에 돈 아끼지 말라니까. 택시 아저씨 가끔 담배 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 뒷자리에 앉으면 급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멀미도 엄청 심하게 하고. 그냥 당신이 좀 태워줘. 내일 할 일도 없잖아. 귀찮게 왜 그래? 병원 가면 주차장 자리도 별로 없어. 차라리 차 키 줄 테니까 너가 운전하고 가. 당신 차 끌고 나갔다가 저번처럼 기스라도 하나 냈다간 난리 칠 거잖아. 그리고 당신 차는 너무 커서 운전하기 힘들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진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냥 한번 태워주면 안 돼? 나 병원 가서 치료 좀 받고 우리 딸 예방접종 해야 한다는데 병원까지 운전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너는 내가 쉬는 날까지 가만 놔두질 않는구나? 늦잠 좀 자고 편하게 쉬게 제발 혼자 택시 타고 가. 아니면 내 차 운전해서 가라니까. 그러지 말고 정 그러면 나 차 한 대 사주면 안 돼? 비싼 것도 필요 없고 중고로 경차 하나만 사줘. 어차피 큰 차는 운전 못하니까. 차는 무슨 차야? 너가 어딜 그렇게 쏘다닌다고 차가 필요해? 그냥 택시 타라니까. 택시는 가끔 이상한 사람 걸리면 피곤하다니까. 괜히 하기 싫은 대화도 해야 하고. 뒤에 타면 멀미를 얼마나 하는데. 잠깐 타면 되는 걸 무슨 차까지 사달라고 그래? 차 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알아? 그냥 차값만 내고 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기름에 보험에 중고차 사면 뭐 어디 고장 날 때마다 수시로 돈 깨져. 그래도 내가 어딜 나가지 못하잖아. 당신한테 한번 태워달라고 하면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그냥 택시 타. 그게 돈 버는 거야. 나중에 당신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 복귀하면 당신 버는 돈으로 그때 차 사던가. 진짜 너무하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초반의 여자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도 그때는 차를 하나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좋은 차는 아니고 중고로 구입한 작은 모닝이라는 자동차였는데, 그 차를 타고 출퇴근도 하고 주말이면 놀러도 다니고,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보통 남편 차로 다녔고, 제 차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놔두는 것도 낭비다 싶어 중고로 팔아버렸고 그때 그 돈을 보태서 남편 차를 큰 걸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차를 운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초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은근히 돌아다닐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병원도 다녀야 하고 친정이나 시댁에 갈 일도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갓난 아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도 불편한 일이고 택시를 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탔을 때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거나 급정거 급출발을 하는 바람에 뒷자리에 앉아 멀미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남편 평일 쉬는 날에 태워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짜증스러운 반응 때문에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와이프 자기 아이를 태워주는 건데 왜 저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치사한 소리 하기도 싫고 그냥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 사겠다고 하니 돈이 아깝다며 극심한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 오는데 택시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냥 좀 태워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귀찮아해? 내가 아이 데리고 이런 소리까지 듣고 다녀야겠어? 왜? 또 뭐라고 그러는데? 딸이냐 아들이냐 물어보길래 딸이라 했더니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한다잖아. 내가 이런 말을 대체 왜 모르는 사람한테 듣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딴 소리를 왜 했을까? 택시기사 번호 알아놨어? 내가 항의 전화라도 하던가 해야지. 아, 됐어. 벌써 갔는데 뭐. 아, 말할 때마다 담배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자꾸 운전하면서 뒤돌아보고 말 걸고 우리 애 만지려고 하잖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 너가 좀 참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일일이 까칠하게 반응하고 그래. 그러니까 나 차 하나 살래?
중고차 사면 될 거 아냐? 우리가 지금 중고차 살 돈이 어디 있냐? 애 낳고 이사하느라 돈 다 썼잖아. 정신 좀 차려. 1,000만 원 할부 돌리면 한 달에 얼마 내는데? 모르지. 20만 원, 30만 원 정도 내겠지. 그럼 당신이 주는 생활비에서 내가 30만 원 절약해서 할부금 낼게. 그럼 추가로 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괜찮잖아. 차가 차값만 낸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니까. 기름값도 있어야 하고 보험도 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돈 있어.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있고 육아휴직 하는 동안 받는 수당도 있으니까. 당신한테 돈을 더 내놓으라는 소린 안 할게. 됐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택시 타. 여자가 차는 무슨 차야? 너가 우리 예원이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책임질 거야? 나 당신 만나기 전에도 혼자 운전 잘만 하고 다녔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금 당신 차 바꿀 때 내 차 판 돈으로 바꾼 거잖아.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 아, 몰라. 아무튼 택시 타고 다녀. 나한테 차 사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어이가 없네. 좋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저는 이 집안에서 가장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냐고요? 아니요, 바로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너무 예뻐하셨고, 특히 손녀가 태어난 이후로는 언제든 불편한 게 있으면 말만 하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며느리 누가 힘들게 했어? 나한테 다 이야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 아들놈이야? 아니면 시모가 너한테 뭐라고 잔소리하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예원이 병원 가는 날이었는데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담배 냄새도 머리 아프고 멀미도 하는 것 같고. 동석이는 뭐해? 오늘 출근하는 날이야? 집에 있어요.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다 하길래 택시 타고 왔거든요. 아니, 자기 새끼가 병원 간다는데 그게 귀찮아? 귀찮으면 운전을 하질 말아야지.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애랑 병원 다닐 작은 차 하나 사고 싶은데 저희가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냥 내가 한 대 뽑아주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아까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차만 산다고 끝이 아니고 기름값이며 보험료며 돈 많이 든다고 안 된대요. 그 자식 완전 웃기는 자식이네. 돈 부족하면 자기가 돈을 더 벌어오던가.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는 놈이 차를 타고 다니질 말아야지. 병원 볼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님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퍼질러 자고 있던 남편을 깨우시고는 한참을 혼내셨죠.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느니 아빠가 되었으면 책임감을 가지라며 제가 하고 싶은 말로 한참을 혼내고는 남편 차 키를 뺏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결혼하고 바꾸기 전 예전 차도 아버님이 사주셨거든요. 너는 차 탈 자격도 없어. 앞으로 며느리 너 차 해라. 그렇게 뺏어서 저한테 주셨고 남편 보고는 차 끌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전부터 집안에서 아버님 말씀은 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당분간 남편이 정신 차릴 때까지 차 키를 돌려주지 않으려고요. 어제는 저보고 자기 버스 타기 너무 힘들다면서 출퇴근용으로 경차라도 하나 사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버스 타고 다니게 한 다음에 그 뒤로 제가 경차 하나 사고 남편한테 차는 돌려주려고요. 꼭 이렇게 한번 직접 겪어봐야 상대방의 불편함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제사 있는 거 알지? 이번에는 성은이 할머니 제사야. 내가 낮에 웬만한 준비는 다 해놓을 테니까 퇴근하고 성은이랑 같이 천천히 건너와. 어머님이 그걸 혼자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작년에 무릎 수술하시고 몸도 안 좋으시면서 제가 반차 내고 오전 근무만 마치고 갈게요. 저랑 같이 해요. 매번 너만 고생시키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동서는 이번에도 안 온대요. 응, 방금 전에 연락 왔는데 요즘 회사가 바빠서 맨날 늦게 퇴근한다더라고.
다음 주에도 맨날 야근한다고 못 온다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준비하려고 했지. 아니, 동선의 회사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회사 다니는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다. 걔도 나름대로 힘드니까 그러겠지. 그냥 첫째, 너도 일찍 올 생각하지 말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천천히 와. 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일찍 끝낼 수 있으니까 점심때쯤 갈게요. 저랑 장 보는 것부터 같이 해요.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괜찮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보다 4년 늦게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온 동서는 정말 얌체라는 말밖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건 악착같이 다 받아내고 그만큼 시댁에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쯤인데 그때는 아직 시아버님이 멀쩡히 살아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직장도 다니고 계셨고 저희 결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집 구하는데 보태라며 1억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당시에 정말 큰 돈이었고 시댁 형편을 남편에게 들어서 대충 알고 있던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시키는 분도 아니었고 명절 때도 힘든 일은 먼저 해놓으실 정도로 자식들, 며느리들 눈치 많이 보며 사시는 분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라 제가 이 집안 며느리로서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시댁 상황은 그 후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어머님도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셨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까지 식품회사 공장에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시죠. 갑자기 소득이 줄어버리니 살고 계시던 33평짜리 아파트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부담스러워서 25평으로 집을 줄이셨어요. 아버님 퇴직금도 있고 보험금도 나오긴 했는데 어머님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4년 전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고 저희 결혼할 때 시아버님께서 1억을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된 동서가 자기도 1억 해주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난감해 하셨는데 동서가 형님네랑 차별받기 싫다고 하운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이 돈을 만들어 오셨고 저희도 가만히 있기 민망한 상황이라서 당시 어머님에게 1,500만 원을 뒤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낼 거 다 받아서 결혼했으면 적어도 며느리 노릇은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서, 이번에도 회사가 그렇게 바빠? 네, 형님, 말도 마세요. 맨날 야근 시키고 이제는 아예 주말 출근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회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바쁜 시기는 아니라던데? 부서마다 하는 일이 달라서 그래요. 저희 팀은 진짜 바쁘고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에 시댁 제사는 와야 하지 않을까? 와서 음식은 안 하더라도 동서가 자리는 지켜줘야지. 저는 어차피 이 집안 자식도 아닌데요, 뭘. 며느리는 절도 안 하는데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회사도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늦게까지 시댁에 있으면 힘들어서 좀 그래요. 형님은 가시게요? 그냥 어머님 혼자 하게 놔두시지. 나는 좀 일찍 가서 도와드리려고. 알겠어. 바쁠 텐데 쉬엄쉬엄 해, 동서. 네, 형님도 일 천천히 하세요. 동서 말대로 만약 저까지 못 가겠다고 하면 아마 시모 혼자서 하실 겁니다. 그런 일로 잔소리하는 분도 아니고 어차피 며느리한테 힘든 일도 안 시키세요. 그런 어머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동서가 더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착한 척하는 병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예전 시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동서랑 똑같이는 못하겠어요. 실제로 제가 반찬내고 아무리 빨리 시댁으로 가더라도 어머님이 항상 저보다 빠르시기 때문에 음식할 준비도 대부분 해놓으셨고 저는 그저 전 조금 부치고 옆에서 도와드리는 정도입니다. 시댁 제사라고 해봐야 1년에 명절 2번, 그리고 시조부 2번과 시아버님 제사가 전부인데 힘들다면 힘든 일이지만 못할 것도 없는 일이잖아요? 늦게라도 참석해서 얼굴만 비추고 가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데 정말 얌체 같은 동서가 꼴보기 싫고 짜증납니다. 그냥 시댁 일에 안 오고 신경 안 쓸 거면 끝까지 그렇게 하던가? 어쩌다 동서 빼놓고 제사 지내더라도 시동생 통해서 동그랑땡이며 산적꼬치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꼬박꼬박 챙겨서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동서가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평소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만드는데
남는 건 전부 가져가서 먹으라며 싸주십니다. 어쩌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스킨로션 같은 작은 선물이라도 받아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왜 형님만 선물 주시냐고 서운하다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머님이 동서를 위해 따로 똑같은 선물을 사서 줘야 할 정도였어요. 본인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면서 시어머니한테 작은 것 하나까지 뜯어 먹으려고만 하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죠. 이번 제사가 끝나면 8월에는 아버님 제사가 있습니다. 뺀질뺀질 도망만 다니는 동서가 꼴보기 싫어서 어머님에게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는 아버님 제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뭐 별다를 거 있냐? 그냥 집에서 내가 준비하려고. 맨날 동서가 바쁘다고 못 오는데 이번엔 아버님 제사를 동선의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둘째네 집에서?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 동서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가고 싶은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선의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둘째 며느리까지 보니까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도 되겠냐? 둘째가 싫어할 것 같은데. 에이, 아닐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기 좀 그러시면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모시는 제사인데 동서가 싫어할 리가 없죠. 둘째가 일도 바쁜데 걔네 집에서 하자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바빠서 못 오는 건데. 어머님이랑 저희가 그 집으로 가면 동서도 좋아하겠죠. 그렇게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동서에게 뒤늦게 연락을 했어요. 미리 사전에 한 적 없기 때문에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동서, 다음 주 제사는 정말 바빠서 못 온다는 거지? 네, 형님. 저도 진짜 가고 싶은데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 8시, 9시라서 그때 가도 어차피 늦잖아요. 그러게, 조금만 빨리 끝나면 올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겠어. 물론이죠. 저도 어머님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지난 설 때 마지막으로 뵙고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못 찾아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8월에 아버님 제사 있잖아. 그때도 오기 힘들 것 같아? 다음 달은 잘은 모르겠지만 8월이면 휴가철이라 직원들이 교대로 휴가를 가거든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들 일까지 대신 해야 하고 아마 그때도 바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동서는 1년 내내 참 바쁘게 사네. 그러니까요. 저도 시댁일에 참석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저희 남편은 보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하도 바빠서 참석을 못하니까 우리가 동서한테 가기로 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음 달 아버님 제사 때 어머님 모시고 동서네 집으로 갈게. 바빠서 오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가려고. 아니요. 그러실 필요까진 없는데. 어머님 왔다 갔다 피곤하실 거예요. 차로 30분이면 가는데 뭐. 내가 좀 일찍 퇴근하고 어머님 모시고 가려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동서는 걱정 말고 천천히 일 끝 마치고 퇴근해. 진짜로 오시게요? 농담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재미없는 농담을 동서한테 왜 하겠어? 바빠서 못 온다는데 우리가 가는 건 어렵지 않아. 앞으로 제사는 동선의 집에서 하고 괜찮으면 명절에도 거기서 모이지 뭐. 아니, 제 의견은 안 물어보세요? 부담 가질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동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바로 동서에게 연락이 오더니 다음 주 시할머님 제사 때부터 일찍 퇴근해서 참석하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퇴근하고 7시쯤 와봐야 그때는 준비도 다 끝나고 할 일도 없어요. 제가 일 시키려고 배 아파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했으면 좋겠어요. 시댁 무시하고 안 보고 살 거라면 시어머님 도움이나 받지 말던가요. 한번 이 정도로 해놨으니 앞으로 바빠서 못 오겠다는 말은 못할 겁니다. 1년에 서너 번 얼굴 한 번씩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희 올해 김장 어떻게 할 생각이야? 뺀질뺀질 도망 다니지 말고 집에서 김장 좀 해라.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또 이러시네요. 저희 김장 안 해도 된다니까요? 친정에서 알아서 보내주시고 모자란 건 사 먹으면 돼요. 어차피 맞벌이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 하루에 한 끼도 잘 안 먹는데 김치 잘 안 먹어서 김장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 너희가 김치 안 먹는다고 김장도 안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 내가 평소에 잔소리 안 한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았을 소리다. 난 혼자 사느라 김장하기 애매한데 며느리가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도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냥 마트에서 김치 사서 드세요. 요즘 마트 김치 맛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말대답이네. 시댁에서 너한테 김장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될 것이지. 아까부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이 놔뒀는데 너무 편하게 해준 것 같네.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자랑이야? 모르면 배워야지. 너희 친정 엄마한테 배우던가?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 찾아보면 어떻게 김장하는지 설명 다 나와 있어. 배울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엄살부터 부리기는.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요. 괜히 잘하지도 못하는데 만들었다가 재료만 아깝게 버릴까봐 그래요. 하지도 못하는 김장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맛을 낼 수 있겠어요. 그냥 올해는 어머님한테 맛있는 김치 사서 한번 가져다 드릴 테니까 김장은 나중에 시간 되면 배워서 한번 해볼게요. 가만 보니까 너는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네. 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나중엔 설날이고 추석이고 명절 음식도 전부 돈 주고 사온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하기 싫거나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괜히 했다가 맛이 없을까봐 그러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입으로 못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시도라도 해봐.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랑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가 맛이 똑같겠니? 예전에는 내 집 김치는 물론이고 시부모 김치도 다 담궜어. 너도 이참에 제대로 좀 배워라. 그럼 어차피 이 집안 김치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하니까 올해는 어머님이 하실래요? 제가 옆에서 거들면서 배울게요. 나는 김치 안 담근 지 오래라 다 까먹었다. 그냥 너희 친정엄마한테 알려달라고 해. 그럼 어머님이 만드는 김치랑 제가 친정엄마한테 배워서 하는 김치랑 맛이 완전히 다를 텐데 마트에서 김치 사 먹는 거나 뭐가 달라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이고 나이가 어리다지만 자꾸 이렇게 억지 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얘 좀 봐. 억지? 억지는 누가 억지를 부렸다는 거야? 결혼했으면 김장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너는 나중에 친정에서 김치 못 주게 되면 그때부터 평생 김치 사 먹을 생각이니?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죠. 저희는 김장 필요 없는데 자꾸 저보고 해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라. 2주 줄 테니까 너희 친정엄마한테 배워서 20포기 만들어서 가져와.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어째 해가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댁은 아버님은 없고 어머님 혼자뿐인데 신혼 초에는 별일 없이 조용히 살았는데 점점 하나씩 잔소리하고 괴롭히시더라고요. 작년부터 갑자기 김장 타령을 그렇게 하시면서 저보고 김치를 담궈 가져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골치가 아팠죠. 어차피 저도 집에서 김장 안 하고 주로 필요할 때 친정에서 받아먹기 때문에 어머님을 위해 김장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어쩔 수 없이 친정에서 김장할 때 5포기 정도 더 해달라고 해서 가져다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김치를 담궈달라고 난리입니다. 저희 엄마한테 본인이 직접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친정에 김장하는 법을 배워서 가져다 달라 하네요. 도저히 김장은 하기 싫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마트에서 파는 김치를 사다가 전부 김치통에 옮겨 담았어요. 그렇게 어머님 댁에 제가 직접 만들었다 하면서 10포기를 가져다 드렸고 솔직히 김치값만 해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만들어다 준 김치 진짜 맛있던데. 너 이렇게 잘하면서 지금까지 왜 엄살 부리고 있었던 거냐? 친정엄마한테 잘 배웠나 봐.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다.
앞으로 우리 집 김치는 전부 너한테 다 맡기면 되겠다. 그 김치가 입에 맞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사실은 그거 제가 직접 담근 게 아니라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어디 브랜드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다 드시면 마트 가서 사다 드시면 돼요. 뭐? 이게 마트 김치라고? 지금 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내가 너한테 김장 해오라고 했지? 언제 사오라고 했어? 아니, 어차피 맛있게 드셨잖아요. 제가 만들었건 아니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 회사도 바쁘고 주말에도 볼 일이 있어서 김장 담그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바쁘면 바쁘다고 말을 하던가. 어떻게 날 속이고 마트에서 사올 수가 있어? 나 이거 안 먹는다. 도로 가져가. 그냥 드세요. 아까는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김치가 입에만 맞으면 됐지. 꼭 제가 만든 김치를 드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당장 와서 가져가지 못해. 오늘 안에 안 가져가면 나 이거 전부 내다 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라. 아니, 요즘 김치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버리려고 하세요. 그냥 이따 제가 퇴근하고 가져갈게요. 그래, 빨리 와서 다 가져가고 다음 주까지 너가 직접 김치 담궈서 20포기 가져와. 아니요, 어머님, 이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입에 맞는 김치를 가져다 드려도 싫다고 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김치는 이따 저녁 퇴근길에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너 진짜 건방지게 이럴 거야? 며느리한테 김치 좀 해오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일이야? 너가 시집살이 매운맛을 본 적이 없어서 무서운 줄 모르네. 솔직히 제가 어머님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야? 저희 결혼할 때 돈을 보태주시길 했어요. 집을 사주시길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만한 재산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남편이 어머님한테 용돈까지 드리는 중인 거 알고 있어요. 눈치를 봐도 어머님이 보시는 게 맞지. 제가 어머님 눈치 보고 살 이유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굴고도 멀쩡할 줄 알아?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요. 제가 어머님께 앞으로도 예의 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며느리 주제에 너가 나한테 뭘 어쩔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당장 이번 달부터 어머님 용돈부터 끊어드려요?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아니 됐다. 나 그냥 이 김치 먹을 테니까 귀찮게 가지러 올 것 없다. 김치 브랜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 다 떨어지면 마트에서 사서 드세요. 알겠다. 어머님은 예전부터 저를 너무 무시하시고 제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려고 하시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어머님께 바라는 것 하나 없었고 신혼집이건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건 기대한 것도 하나 없는데 어머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예의상 어머님이 뭐라 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하고 산 건데 진짜 선을 완전히 넘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고부관계 이전에 사람 대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드렸고 앞으로는 어머님이 쓸데없는 억지를 부리신다면 시어머니 대접 안 해드릴 겁니다. 저랑 관계 틀어져서 좋은 거 하나 없다는 건 어머님 본인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몸은 좀 괜찮아. 병원은 갔다 왔고? 이젠 괜찮아. 병원에서도 큰 무리만 안 하면 아무 이상 없대. 여보, 우리 또 해봐야겠지? 아니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아이가 없을 운명인가 봐. 이제 그만 포기하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나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어머님이 꼭 손자를 원하시잖아. 당신이 집안의 장남인데 나 때문에 아들 못 가지면 어떡해? 괜찮아. 어차피 나는 동생도 있잖아. 그리고 사실 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긴다면 모를까. 그냥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이 애들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 나 때문에 평생 당신이 아이 없이 살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 생각으로 결혼한 건데 아이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내가 미안해. 진짜 내가 잘할게.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3년 전에 너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찾은 병원에서 덜컥 난임 진단을 받아버리고 그 뒤로 시험관도 몇 차례나 시도했어요. 처음 2차례 시도해서 모두 실패했고 3번째 만에 착상에 성공했지만 결국 한 달도 못 가서 유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지쳐서 버티기 힘들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고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남편이 먼저 아이 없이 살자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동생도 2년 전에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은 덜었는데 시어머니만큼은 애 못 낳는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고 틈틈이 괴롭히셨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내려와라. 매실청 좀 담글 건데 와서 사람 손 좀 보태. 괜히 우리 영민이가 알면 또 와이프 데려다가 일 시킨다고 길길이 날뛸 게 뻔하니까 네 남편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내려와. 매실청이요? 혹시 동서도 같이 오나요? 아니, 너는 집에서 애 보는 애를 왜 불러다 일을 시키려고 해? 안 그래도 살림하랴 애 보랴 힘든 애한테. 너는 주말에 하는 것도 없으니까 상관없잖아. 어머님, 제가 할 일이 없긴 왜 없어요. 저도 평일에는 남편이랑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해야 해요. 집안일은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미리미리 해두는 거지.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야, 지금? 요즘 들어서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말대답을 하는데 내 말이 점점 말 같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한테 친정 간다 하고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맏며느리랍시고 앉아있는 너를 내가 내쫓지 않고 참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시모는 뒤에서 저런 폭언을 제게 쏟아냈지만 막상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 착하고 좋은 시모인 척 연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께서는 저런 소리까지 들으며 뭐하러 참고 사는가 싶겠지만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괜히 저 때문에 시댁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평소 남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제게 저런 소리를 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집안에 큰 싸움이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전부 내 잘못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참고 넘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차별 대우는 점점 심해졌고 너무 유치해서 이제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까지 나빠질 정도였어요. 넌 내일 저녁에 뭐 하니? 별일 없지? 내일이 금요일이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밀린 빨래나 좀 하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는 무슨? 그러면 너 별일 없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너 내일 저녁에 조카 좀 몇 시간만 봐줘야겠다. 조카를 제가요? 동선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얘는 뭘 하나 시키면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많은지 몰라. 모처럼 내가 둘째네 소갈비 좀 사주려고 그런다. 평소에 집에서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들고 몸이 축나겠냐. 데려다가 몸보신 좀 시키려는데 애가 옆에 있으면 마음 편히 밥을 못 먹잖니. 너가 좀 저녁 때 몇 시간만 애를 봐줘. 네? 동서 외식하러 가느라 저보고 조카를 보고 있으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 제 입장에서도 기분 나쁜데요? 너가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 어차피 집에서 노는데 애라도 보고 있으라는 거지. 게다가 너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애를 보고 있겠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제가 아이를 갖기 싫어서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글쎄다. 여자로 태어나서 애 하나 못 낳으면 영 쓸모없는 사람인 거지. 내 아들이 워낙 착하니까 지금이야 너를 사랑하니 뭐니 하면서 참고 데리고 살고 있는데 둘이 나이를 좀 더 먹어봐라. 애 없이 부부끼리 사는 게 뭐가 재미있나.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그땐 소용도 없다. 너도 이제 소꿉놀이 그만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니? 저희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조카도 제가 볼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어휴, 저런 성질도. 저런 모습을 우리 영민이가 알아야 하는데. 시모와 연락 끊고 나서
너무 속이 답답해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모 사이가 어떻게 되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제 입으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시모와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여줬고,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남편은 분통을 터뜨렸죠. 남편이 제게 거듭 사과하고 정말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와 한바탕 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대체 선영이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내일 재수씨 갈비 사주니까 우리 보고 집에서 조카나 보고 있으라고? 엄마 그런 사람이었어? 어머 영민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선영이를 얼마나 아끼는데. 너가 뭔가 중간에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아니, 다 같이 갈비 먹으러 가자는 말이었지. 나 엄마랑 선영이가 카톡 나눈 거 다 봤으니까 이상한 변명할 생각 하지도 마. 선영이한테 나랑 이혼하라고 했어? 엄마, 진짜 그러다가 벌 받아. 우리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야? 걔는 무슨 입이 싸도 그렇게 싸. 불이한 이야기는 비밀로 했어야지. 그걸 바로 가서 너한테 일러 바치니? 그래, 내가 이혼하라고 했다. 어차피 너희가 애도 없이 결혼 생활 계속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너도 그만 정신 차리고 멀쩡한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살아. 엄마 진짜 잊은 거야? 나 지금 이 바닥에서 밥 먹고 사는 거 전부 장인어른 덕이라고. 나한테 기술 알려주고 거래처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전부 장인어른이야. 내가 선영이 평생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엄마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도 이제 독립해서 사장인데 뭐가 문제야? 옛날에야 기술 배운다고 니네 장인 밑에서 수발 들고 살았던 거지. 이제는 너도 번듯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살려고 그래? 아니, 엄마는 개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 사무실에 일감 가져다 주는 사람이 전부 장인어른 인맥이라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엄마 용돈 주고 영원히 월급 주는 거라고. 그랬니? 아니, 나는 너가 사장 됐다고 하길래 이젠 너네 장인이 필요 없어진 줄 알았지. 필요가 있건 없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기술 가르쳐주고 사장 소리 듣게 만들어줬는데 평생 은인으로 모시지는 못할 망정 나보고 뒤통수 치라고? 아니, 엄마가 진짜 몰랐어. 너가 선영이한테 이야기 좀 잘해줘, 응? 내가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 좀 한 거야. 진심은 아니었다니까? 됐어. 진짜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와이프한테 말도 걸지 마. 알겠다, 알겠어. 엄마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 실제로 저희 남편이 20대 때 아무런 기술도 없이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남편을 붙잡아서 기술을 알려준 것이 저희 아빠입니다. 친정아빠는 인테리어 쪽으로 일을 오래 해오셨고, 밑으로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아파트나 빌라 건설 현장을 주로 다니십니다. 그중에 남편이 일도 열심히 배우고 매우 성실했기 때문에 마음에 쏙 드셨나 봐요. 제가 남편과 만나게 된 것도 우리 아빠의 소개였고, 지금 저희 남편은 따로 독립해서 시동생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저희 시모는 이제 자기 아들이 사장 됐다고 저를 내다버려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우리 남편이 꼭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함께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저와 헤어지면 두 아들 모두 백수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며칠 후에 시모한테 그동안 자기가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장문의 카톡이 오긴 했지만 저는 아직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너무 괘씸하지 않나요? 속보이는 짓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 와서 뒤늦게 사과해봤자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